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네.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찾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기 오늘은 부득이하게 그전에는 마스크 벗고 했는데 네. 오늘은 사정상 마스크를 끼고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원래 그 진료실에서는 저는 이제 마스크를 항상 저는 착용을 하는데요.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하고는 얼굴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담할 때는 보통 마스크를 벗지만은 오늘은 대화를 많이 할 거니까 마스크를 꼭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모델분이 너무 미모가 좋으셔서 사실 마스크 벗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의 사회적 상황 때문에 마스크 끼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근데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광대 수술하고 나서 볼처짐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잠깐 마이크 내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뼈를 놓고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들고 해보겠습니다. 광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뼈를 절골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뼈를 어느 정도는 아래쪽에서 삭제하기도 하고요, 또는 소위 말하는 퀵광대라고 하는 거는 이반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뼈를 제거하진 않고 그냥 밀어 넣는 방법을 하고, 고정형 방식이 있고 비고정형 방식이 있어요. 근데 볼처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나타나요. 이제 보면은 여기가 들어가잖아요. 뼈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뼈가 들어간 공간 안에는 이 공간 있죠. 관골궁이라고 해요. 관골궁, 여기가 뚫려 있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 공간이 심부볼이라는 혀부지방으로 메꿔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눌리잖아요. 관골궁이 눌리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베개 같은 걸 눌러도 눌렀을 때는 다른 한쪽이 불룩해지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은 아래쪽으로 심부볼이 조금 더 볼록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눌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볼처짐이 나타나는 경우는 심부볼 위치가 더 볼록해지는 경우가 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뼈의 이동 자체가 내하방, 내방, 후방, 하방 쪽으로 이동되게 돼요. 뼈가. 이 뼈가 이렇게 내방, 그렇죠. 내방, 들어가니까 내방, 그리고 하방, 그리고 후방, 이렇게 이동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뼈가 이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뼈에 붙어 있던 연부 조직, 근육이라든지 근막, 그리고 피부 자체가 내하방으로 동시에 같이 이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대 수술하시고 나서 팔자주름은 고정된 포인트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팔자주름은 사람 손바닥의 손금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손금이 움직일 것 같아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밀어도 손금은 절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자주름이 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주는 기능. 그렇다 보니까 이 앞에 눈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살이 더 두꺼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패턴으로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밀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여기도 밀렸고요, 앞쪽으로. 그리고 이쪽에 심부볼도 좀 볼록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턱선에도 심부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턱선이 두꺼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중턱도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다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 흔히 관찰되는,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술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도 광대 수술을 하셨구나 라는 게 나타나죠. 왜냐면은 우리가 표면 해부학이라고 얼굴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의 패턴을 보이고 있으면은 이분이 광대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볼처짐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걸로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볼처짐 해결책으로 실리프팅을 많이 알아보던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나요? 저는 제로. 0. 정말요? 네, 0%예요. 왜냐면은 뼈가 이동을 했는데 그 뼈를 실이 과연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연부 조직에 실을 거는 거지만은 그 실 자체가 잠깐적으로 어떻게 당겨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이란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치즈를 갖다가 우리가 칼로 자를 때요, 칼로 자를 수도 있지만은 치즈를 자르기 위해서 쓰는 특별한 칼이 있어요. 이렇게 줄톱같이 생긴 그런 칼이 있는데, 결국은 그 원리를 따져보면은 큰 덩어리의 치즈가 있으면은 이렇게 자를 때 칼로 자르지 말고 이게 끈으로 자르게 되면 더 편하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 실을 갖다가 연부 조직을 치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철사 같은 실을 그 위에 올려놓게 되면 결국은 살을 파고 먹겠죠. 그쵸?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아니면 제가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리냐면 두부를 한 모를 드릴 테니까 젓가락을 2개 드릴 테니까 그 두부 들고선 1시간 단위는 보시라고 그 얘기를 해요. 결국 그러면은 움직임이 있고 얼굴에 표정 움직이는 거를 생각해 볼 때는 결국 그 젓가락을 2개 들고 있으면 결국 젓가락이 두부를 통과하겠죠. 저는 실리프팅에 대해서 얼굴을 광대의 메인 해결책으로 생각하시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로. 네,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광대 수술하고 나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해결책이 실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네. 근데 저도 가끔씩은 실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심부볼에 흡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볼처짐이 많이 해결이 되고 얼굴 형태가 다시 잡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실을 조금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실을 이렇게 고정형으로 해서 돌기가 달린 실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아래쪽에서 짧은 돌기가 없는 실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실 중에도 소위 말하는 그 여우실이라는 게 있어요. 좀 긴 건데 돌기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왜 그게 얼굴에서 리프팅 효과를 갖다 주는지 해보니까 실이 녹는 과정 중에서 얼굴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주니까 얼굴에서 좀 탄력이 붙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좀 실을 사용하는 거지. 이제 우선적으로 저는 이건 뭐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이 유튜브는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저의 주장을 얘기하는 곳이니까 뭐 저의 생각이 꼭 옳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1차적으로 볼처짐에 있어서 실리프팅을 사용하는 거는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광대 수술이랑 얼굴 지방 흡입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어요? 광대 수술하는 걸 광대 뼈를 자르는 그 축소술을 하는 거하고 얼굴 지방 흡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2가지 동시에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 2개를 동시에 해본 적은 있고 동시에 하면서 심부볼도 빼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동시에 하지 않냐면은 아무래도 뼈를 자르는 거는 뼈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뼈에 붙어있는 골막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골막이라는 구조를 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측두 안면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박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혹은 그 층을 잘 해박적으로 잘 알아야지 이제 뼈에 쉽게 도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뼈하고 그 뼈에 붙어있는 골막을 분리시켰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공간에 출혈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흡입하는 거는 골막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출혈이 있어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출혈이 있어도 멈추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골막에서 수술을 하고 뼈하고 골막을 분리시키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절골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서 이제 절골을 하다 보면 붓기가 굉장히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한 적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커스 자체가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광대 수술하면서 심부볼 제거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좋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심부볼이 빠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나타나는 앞볼 쪽에 처짐, 앞볼 처짐은 옆볼 처짐이죠. 그러니까 아래쪽 볼 처짐이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좀 리스크를 갖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부볼이 만약에 출혈이 있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붓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안 부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안 부었으니까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좀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은 적은 다행히 없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말을 빨리 해서 그런데 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더 하실 거 없으실까요? 그래요. 또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